안녕하세요. 충팔 LS의 충팔입니다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현재 시간은 6시 30분 가리키고 있네요. 사무실에 출근했고요. 예, 어제는 한 9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찍 일어나고. 금일 미증시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뭐 크게 여타부타 할 거 없이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채웠고요. 오늘은 금리 인하의 숨은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아주 핫 이슈죠.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. 제가 앞전 영상에 금리 인하가 2번 된다, 1번 된다,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, 뭐 그냥 노멀한 스텝으로 간다,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는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,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네, 찾아보면은. 하고 네이버에 친절하게 또 지식 검색을 하면은 관련주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죠? 네. 이런 뭐 근데 또 확실한 정보가 나왔을 때 이미 그들은 선반영을 해서 올라 있는 상태도 많아요, 여러분. 네. 그러면 그래프를 펴보면 알겠죠. 금리 인하 관련주인데 월봉 차트를 펴놨을 때 올라 있으면 그거는 선방영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크게 오를 건 없다라는 뭐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. 이 금리 인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강세하고 그 약달러, 강달러가 이제 약달러가 됩니다. 약달러. 하면은 달러에 이제 지금 1,300원대 달러가 1,200원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, 많이 떨어지면은 점진적으로입니다. 갑자기 떨어질 일은 없어요. 점진적으로 뭐 옛날처럼 1,1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.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통화에 민감합니다. 민감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고 강달러가 된다, 약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니까, 그죠?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,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,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미 예견된 호재는 호재가 아닙니다. 다 알고 있어. 전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뭐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까? 다 알고 있죠.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크나큰 그쪽의 섹터가 막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어,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. 해가지고 엔화까지 강세입니다. 엔화가 강세니까, 엔화 강세, 원화 강세니까, 이게 이제 뭐 가치 강세 때는 경쟁력이 이제 서로 이제 잃어버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뭐 어렵겠죠. 어렵고.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제 했는데, 분명히 돈의 이동을 할 겁니다. 돈의 이동은 뭐 어제 나왔던 체코 원전 얘기도 있었어요.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나왔던데, 우리나라 K 원전의 기술이라는 건 엄청납니다. 여러분도 네이버 그 지식 검색을 해보십시오.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나라가 지진 강도 7에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. 특히나 저희 나라는 현대건설이죠. 옛날에 건설 쪽으로는 상당한 노하우를 들고 있습니다. 노하우를 들고 있고, 그 안에는 완전 또 다 건축이죠. 예. 그래가지고 저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, 그럴 때 이제 그 원전이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 게 아니고, 원전 안에 있는 수소 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. 돼가지고 저희 K 원전은 그거에 몇 배의 이제 경락고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
수소까지 터질 일은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습니다. 예, 이제 제가 또 AI로 인해 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랬죠. 미국이 향후 2030년쯤 되면은 전기 사용량이 6% 정도 더 늘어난다는 뭐 연구 결과가 있던데 6%면 엄청난 겁니다, 여러분. 엄청난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를 하면 이 석유 에너지는 뭐 워낙 환경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자력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. 그래서 거기에 미국도 뛰어들고 프랑스도 뛰어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아닌데 어쨌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나라가 그 세일즈 자체를 아주 잘했어요. 원전 세일즈 자체를. 그래서 내년 3월입니다. 내년 3월. 하면 내년 3월일 것 같으면 참 이 주식이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. 결정 날 때까지 우려 먹어요. 곰탕 우려듯이. 곰탕 그렇죠. 뼈를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참 없이 살다 보니까 라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. 세 번이나 오래 먹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밥 말아가지고 신김치랑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제 우려 먹겠죠. 그래서 거기에 뭐 관련 주들도 뭐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돈의 이동이 제가 된다 그랬는데 돈의 이동은 새로운 섹터의 주도주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이미 했던 주도주들은 이제 엔디비아라는 이제 AI 쪽에 그쪽은 이제 물론 막 빠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주도주라는 건 뭡니까? 모든 장을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이끌어가는 주도주. 몇 배씩 오르죠, 그건. 그런 주도주들은, 그죠. 특히 대장주들은. 그런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. 저도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.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 그랬죠. 그래서 네이버에 그 금리나 관련주라고 쳤을 때 나오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네, 조금 뒤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해서 금리 인하에는 어떤 것들이 제일 유리하겠다.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하고 저는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살지만 내수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. 예, 이런 강달러니 뭐 강애나니 약달러니 강애나니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국내 내수로만 먹고 사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런 중에서 또 주도주 섹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제가 또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쭉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주식도 너무 많이 하는 공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거시적인 공부는 괜찮아요. 제가 그랬죠. 미시적인 공부, 뭐 차트, 3분봉, 5분봉, 블린저 밴드, 뭐 이런 거 구름대, 예. 그런 너무 디테일한 걸 알아본들 그 뭐 우리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정권에서 취직할 것도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무 필요 없고 좀 거시적이게 이런 섹터 문제를 볼 때는 거시적인 안목이 좋죠. 네. 그럼 이런 것도 금리 인하 시기에 학습 효과입니다. 예전 자료를 쭉 훑어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던 시절이 있어요. 그때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됐는지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겪는 금리 인하 시기, 네,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예요. 네. 하고 급속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니까요. 거기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아무쪼록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제일 최대 수혜는 부동산일 겁니다, 아마 부동산. 네. 주식은 부동산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. 이번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. 네. 그동안 보복 소비라 그러죠.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간 것들을 막 여행이 폭발적으로 가버렸죠. 보복
이행을 해버렸죠. 보복 소비를 해버렸고. 네. 그래서 아마 용수철이 튕기져 올라간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. 거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. 뭐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주 그들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호재거리죠. 네, 입맛을 다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.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동산 쪽에 리스크가 없는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충팔이었어요. 충팔이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